조주의 급한 물에서 공을 치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육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급한 물에서 공을 친다. 이 스님은 다시 투자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급한 물에서 공을 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투자 스님이 말했다. 염염에 멈추지 않고 흐른다. 이 일화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심오함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곧 향상의 경계가 있는 것이다. 흔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말한다. 그 순수함이 능히 불법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저 16가지 관법을 닦는 수행 가운데 영아행이 제일이라고도 말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함축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 스님이 교학의 이치를 빌려 조주선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갓 태어난 아기도 육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무엇을 육식이라고 하고 무엇이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는가? 육식이란 안식이 식비식설 식신식 의식을 가리킨다. 이는 곧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말한다.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귀로 소리를 인식하고, 코로 냄새를 인식하고, 몸으로 차고 더움, 컷 질고 부드러움을 인식하고, 의식으로 크고 작음, 푸르고 붉음, 좋고 나쁨 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인식이란 곧 사물을 식별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식별이란 이것과 저것이 다르고 이것은 이와 같고 저것은 저와 같다고 아는 것을 말한다. 부와 모가 서로 다르다고 알고, 강아지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칭찬의 소리와 질책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줄을 알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것이 모두 식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지금 이 스님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이러한 식별작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갓 태어난 아기란 말 그대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가리킨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이미 바깥 사물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때는 엄마의 젖냄새와 맛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아기에게 비록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때에는 어떠하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선을 참고하는 자가 등력을 한 이후에 마주하는 정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 이 스님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바로 이러한 시절을 묻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아기에게 분별하고 사랑하는 작용이 있다면 이와 같은 시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가 분별과 사랑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작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육식의 의식과 채칠식의 말라식에서 각각 일어난다. 의식에서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말라식에서 사랑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분별하는 작용이란 크다 작다, 더럽다, 깨끗하다, 낮다 높다, 귀하다 천하다는 등의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사랑하는 작용이란 곧 채팔식 아래 야식을 잘못 오해하고서 참성품이다, 부처이다, 영원불멸하다는 등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참된 진실이 아닌 것을 참된 진실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채칠식 말라식을 비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거짓을 참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식의 주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과 사랑의 습성은 곧 업의 성품을 이루어서 금생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미세한 습성은 닭업생의 윤회로부터 쌓이고 축적된 결과인 것이다. 저 업식의 씨앗은 고스란히 아래 야식에 저장되며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스님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처럼 순수한 아기에게도 이러한 업식의 작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갓 태어난 아기의 손에 어른의 엄지손가락을 쥐어주면 본능적으로 꽉 움켜쥐게 된다. 이것은 곧 업식이 촉감을 통해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4대원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을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몸이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기능이 작동한 것이다. 그렇지만 업식이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먼저 거기에 맞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물과 햇볕, 토양을 만나면 싹이 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씨앗은 인이 되고 싹이 트는 환경은 연이 되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한 것은 아직 육식이 일어나지 않는 때를 가리킨다. 씨앗은 있지만 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업식이 있지만 그저 잠자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에서는 태아가 7개월이 되면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모습은 신생아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주로 델타파와 세타파가 발생한다고 한다. 깊은 숙면에서는 델타파가 발생하고 반수면 상태에서는 세타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달마 대사가 머물던 소림굴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헤가스님은 먼 길을 달려서 소림굴에 이르렀다. 그리고 달마 대사가 몸을 돌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대사는 요지부동이었다. 헤가스님 또한 밤새 내리는 눈밭에 서 있었다. 거의 눈 속에 파묻힐 지경이었다. 그곳은 마치 모태와도 같았다. 그에게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마저도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다. 육식의 식별 작용이 아주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던 것이다. 저 스님의 질문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자 조주선사께서는 곧 말하였다. 급한 물에서 공을 친다. 무엇을 급한 물이라고 하고 무엇이 공을 친다는 것인가?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급하게 흐르는 물이라는 환경에서 공을 치며 놀고 있다는 것이다. 저 여울목에서 신생아가 공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신생아는 곧 부처의 땅에 태어난 자식을 가리킨다. 무엇을 급한 물이라고 하는가? 이 급한 물이란 곧 여러 갈래의 물결과 물결이 서로 합하고 서로가 서로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새롭게 물결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곧 상즉상입 중중무진의 뜻이 있는 것이다. 서로가 겹치고 중첩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급한 물에 있다는 것은 곧 그러한 경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 인공지능의 뇌신경망의 작용에 비추어 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매 순간 매우 복합적인 행렬방 정식이 타차원적으로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태아와 갓 태어난 아기는 오직 촉감을 통해 바깥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면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과정에 비추어 볼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급한 물이라는 경계는 아직 바깥과 접촉하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아직 육식은 눈을 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비설 신의의 작용은 여전히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육식의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제7식과 제8식의 경계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조주선사가 말하는 급한 물이란 순전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저 업식의 물결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물결과도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이 없고 한 모양을 이루는 것도 아닌 가운데 팩천의 모양을 잠재하고 곧장 팩천의 모양을 지을 듯하지만 한 모양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는 말로 서술할 수 없으며 오직 마주할 뿐인 것이다. 그러기에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번갯불과 같은 키틀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가 태어난 아기는 바로 이러한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질문 어째서 이러한 경계가 일어나는가? 탑변 추객이 혼연하여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능엄경에서는 말하였다. 마치 급류의 물을 멀리서 바라보면 편안하고 고요한 것과 같다. 때로는 이 경계가 무척이나 고요하고 맑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결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저 비상비비상천, 멸진정을 참된 경계로 잘못 알지 말라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곧 제7식에 서서 제8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본다면 그것은 마치 불타는 바다와 같고 광란하는 파도와 같다는 것이다. 한 스님이 영혼직은 선사에게 물었다. 곧장 순수하고 맑음을 얻고 점을 끊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진상유주이다. 점을 끊을 때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향하거나 등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량 분별을 끊는다는 것이다. 진상유주라고 한 것은 곧 이것을 진여실상이라고 잘못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아래 야식의 경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유주라고 한 것은 비록 거친 법집은 타파했어도 아직 미세한 법집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억지로 닦는 수행은 벗어났어도 쾌활하고 자제한 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맑고 깨끗하여 점을 끊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진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대가 그러한 사람을 잘못 집착한 것이다. 업식이 있어도 잠시 동안 발동하지 않기에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옳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옛사람들의 질타를 듣게 될 것이다. 조주선사는 말하였다. 급한 물에서 공을 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공을 친다는 것은 곧 급한 물이라는 경계를 무심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무심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곧 공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경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곧 공을 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러한 경계 가운데에서 무심히 자제하도록 단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 벼감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였다. 준수한 매가조차도 미치지 못한다. 몸소 증엄해야 한다. 이러한 경계는 아무리 시력이 좋은 매의 눈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저 매는 향상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옛사람은 말하였다. 종일토록 성성하고 몽롱한 자를 만나기 어렵다. 또한 누더기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만사를 쉰다고도 하였다. 만사를 쉰다는 것은 힘을 얻고서 다시 일체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객을 잊고 오로지 타성일편을 짓는다는 것이다. 벼감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요컨대 갓난아기와 같아서는 영예와 치욕, 공로와 명예, 거스르고 따르는 경계가 모두 그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눈으로 색을 보아도 소경과 같고 귀로 소리를 들어도 귀머거리와 같고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듯하여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다. 이것은 납승가가 참으로 힘을 얻는 곳이다. 저 혼혼잡잡한 경계를 마주하여 능히 한결같음을 짓는다면 부상보리에 나아가는 좋은 인연이라는 것이다. 힘을 얻는 곳이라고 한 것은 곧 등력을 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 스님은 다시 투자선사를 찾아가서 물었다. 당시의 조주선사와 투자선사는 서로를 깊이 인정하는 사이였다. 그러기에 이 스님이 투자선사를 찾아가서 다시 물은 것이다. 급한 물에서 공을 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에 투자선사가 말했다. 염염에 멈추지 않고 흐른다. 염염이란 찰나찰나를 가리킨다. 찰나란 곧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순간을 의미한다. 빛의 속도를 회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100개의 촛불이 둥글게 마주하여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저가 태어난 아기가 마주한 경계가 이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오래도록 묵혀갈 수 있다면 어찌 대원경지를 자제하게 굴리지 못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기에 운문선사는 말하였다. 산하대지를 마주하여 허물을 짓지 않는 것을 물을 굴린다고 하고 일체의 색을 보지 않는 것을 절반쯤 재기했다고 한다. 다시 전체를 재기하는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물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달마의 무심을 잘 간직한다는 것이다. 무의의 수행 가운데에서 다시 분별과 사량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 미세한 법집을 끊는다는 것이다. 일체의 색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급한 물에서 공을 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일체처 무심에 나아간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문해계선사도 선종무문간에서 말하였다. 조사관을 열고자 한다면 조주의 무작 공안을 참고해야 하고 묘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심로절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